26일 열린 동북부 5개 주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져 있는 메모리얼 아일랜드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둔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 신청자 정보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6일 열린 동북부 5개 주 경선에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클린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고 트럼프 역시 최종 후보에 지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26일 경선을 계기로 사실상 민주당 최종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클린턴은 대형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델라웨어와 코네티컷 등에서 4연승을 거뒀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로드아일랜드 1승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그쳤습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총 누적 대의원 수가 2,000명을 훌쩍 넘으면서 최종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의 85%가량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역시 공화당 최종 후보 지명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개표 초반부터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상대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누적 대의원 수는 945명을 넘어서면서 매직 넘버 달성을 위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디애나 등 다음 달 경선에서도 선전하면 매직 넘버 달성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져 있는 메모리얼 아일랜드가 새 단장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 백영현 회장이 카운티 정부의 협조를 받고 미스김 라일락 등을 심는 조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 위치한 메모리얼 아일랜드. 노예 제도에 희생된 흑인과 나치 학살의 유대인, 아르메니안 대학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까지 총 5개의 기린비가 있는 인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곳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면서 한인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1492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은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면서부터 조경에 관심을 갖고 카운티 정부와 의논해왔다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미 있는 장소에 조경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기회에 여기를 하나의 성지처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단처럼 만들 수 있다면 의미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프리홀더들도 각각의 출신들이 다르고 당 소속도 다르고 근데 갑자기 지난달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그래서 백 회장은 5개의 기린비 뒤쪽에 한국의 미스김 라일락을 심고 기린비 옆에는 도장나무라고 불리는 박스우드를 그리고 앞쪽에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들을 번갈아 심을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 또 여기 유태인들 또 아르메니아 여기 모니먼트의 주체가 이니시에이트 했던 사람들을 컨택해가지고 계절마다 꽃으로 가야는 아주 봄 단장처럼 계속 챙겨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 백영현 회장은 팰리세이즈팍 위안부 기린비와 버겐 메모리얼 아일랜드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찾는 오버팩 공원에 수만 그루의 미스김 라일락을 심는 등 환경운동을 통해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백 회장은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뉴욕 한인의 날에 올해의 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시가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의 잠정 예산안보다 1억 달러가 늘었는데요. 앰뷸런스 확대와 경찰서 신설 등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6일 822억 달러 규모의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했던 잠정 예산안보다는 1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당시 예산안에 없던 앰뷸런스 운용 확대 등의 프로그램들이 추가됐습니다. 예산안에는 2016-17 회계연도에 500만 달러, 다음 회계연도에 980만 달러를 투입하고 총 50대의 앰뷸런스를 추가 구입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앰뷸런스는 퀸즈와 브롱스에 배치됩니다. 또 퀸즈에 새로운 경찰서도 들어섭니다. 현재 배구경찰서 관할인 남동부 퀸즈에 7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116경찰서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그 밖에 폭설 때마다 이면도로 제설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면도로 전담 제설기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를 위한 예산으로 2,1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총 9천여 대의 소형 제설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확정되고 새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선거법 관련 논란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아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선거법 관련 논란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데일리뉴스는 잘못이 없다는 시장의 주장은 뉴욕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법을 위반한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음모론을 꺼내들었다며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4년 주 상원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선거자금 편법 모금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주 선거관리위원회 메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메모를 작성한 리사 슈거맨 선관위 조사관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임명한 만큼 주지사 측이 드블라지오 시장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메모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연방검찰에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현재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 신청자 정보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신청자들의 정보를 심사 과정에서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질문들을 추가한 새로운 양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위한 시민권 신청서 양식 제정 제안서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식 개정 추진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으로 신청자의 시민권 취득 자격 유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현재의 신청서보다 문항이 더 많아지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고 최종안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다시 백악관 승인 절차와 연방관보 게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012년에는 영주권 취득 등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연방이민서비스국과 접촉했을 당시와 시민권 신청 시점 사이에 개인정보가 시민권 신청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질문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태 이후 공항 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국 인천공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제외 동포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출입국 심사가 크게 적체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성수기를 대비해 심사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5월 초 외국인 방문 성수기에 대비해 이달 말부터 인천공항에 시간대별로 최대 20명의 입국 심사 인력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국 심사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무 체계도 보충 근무와 조기 출근, 연장 근무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객 수에 따른 탄력적인 심사부스 운영으로 외국인 입국자 심사 대기 지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은 17초에 불과하지만 제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 70초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 국민들의 한해 실시되고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입국 24대, 출국 4대 등 28대를 증설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 올 7월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은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외국인은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방전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약물 오남용과 중독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26일 상호주에서 발급된 환자의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주에서 발급된 환자의 처방전 기록을 의사가 볼 수 있게 하고 환자가 위험한 약물을 과다 남용하는 것을 막고 약물 중독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환자와 의사, 약사의 이름과 처방전 기록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환자가 처방받은 후 24시간 안에 업데이트하고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델라웨어, 커네티컷, 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과도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이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 연령대인 베이비 부머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일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96년 사이 출생한 뉴욕시 밀레니얼 인구는 지난 2014년 160만 2,4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에 146만 9,592명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뉴욕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 연령대인 베이비 부머 인구를 넘어선 것은 최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5일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밀레니얼 인구는 7,540만 명으로 베이비 부머 인구 7,49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1981년부터 1997년 출생자를 밀레니얼 세대로 1946년부터 1964년 출생자를 베이비 부머 세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2050년에는 밀레니얼이 약 8천만 명을 기록하고 베이비 부머는 약 2,200만 명으로 떨어지며 연령별 인구 지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리 하향세를 보이며 바닥을 쳤던 휘발유 가격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 23센트나 상승했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6일 뉴욕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37센트를 기록해 한 달여 사이에 23센트가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의 경우 갤런당 2달러 25센트부터 2달러 45센트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2달러 1센트로 올 들어 처음으로 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 1달러 87센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20여일 사이에 14센트나 올랐습니다. 뉴저지 휘발유 값은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2달러 25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33센트 저렴한 것으로 올 한 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등지에서는 레귤러 등급 휘발유가 현금 결제 기준 1달러 87센트에서 1달러 91센트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인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등지에서는 대부분 주유소의 가격이 2달러를 넘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도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36개 지역 캠퍼스에 있는 250만 명의 학생들과 10만 명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법안 AB 1594를 찬성 41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씹는 담배와 전자담배 등이 포함된 금연 법안 도입 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담배세를 한 갑당 $2 증액하고 법정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는 등 담배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틀 전 캘리포니아에서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대형 광고 조형물이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제 오후 5시쯤 롱비치 45가와 애틀랜틱 애비뉴에 위치한 KFC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모습입니다. 이 레스토랑을 상징하는 커다란 모양의 버켓이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의 영향으로 기둥 밑부분이 꺾인 채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전기선들은 길 위로 떨어졌고 많은 차량들이 현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롱비치 소방국은 조형물이 쓰러진 곳이 레스토랑의 드라이브-트루 입구였다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레스토랑 역시 정상 운영됐습니다. 또 발렌시아에서는 주차장 덮개가 바람에 통째로 날아가 차량 위에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고 45마일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프랑스의 한 수족관에서는 상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침실이 등장했습니다. 상어와의 하룻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 밖에 70세의 폴 댄서, 비키니를 입고 스키를 타는 비키니 스키어 소식입니다. 상어가 득실되는 대형 수족관 한가운데 침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상어 수족관 호텔인데 상어와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써서 보낸 사람들이 손님으로 초대됐습니다. 아무리 자원에 따지만 어두운 밀폐 공간에서 상어와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Les requins sont évidemment c'est un animal très mal compris. Ça fait beaucoup de mal aux requins puisque maintenant tout le monde pense que ce sont des tueurs assoiffés de sang qui mangent les plongeurs, qui mangent des bateaux, qui mangent même des hélicoptères. 수족관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위험한 동물로만 알려진 상어에 대한 편견도 바로잡고 이후 침실은 연구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기모노를 곱게 차려입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70살의 토모코 씨는 은퇴한 오페라 가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노래를 하러 나온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Non ho più età per cantare. Stasera ho preparato cosa nuova per voi. Spero che voi apprezzereste. 다소곳하게 인사하고 뒤돌아설 때까지 무덤덤했던 심사위원들. 그러나 기모노를 벗어던지고 빨간색 비키니 차림의 토모코 씨가 공에 매달려 폴댄스를 추기 시작하자 표정이 확 바뀝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몸매에 가벼운 몸놀림. 중력을 거스른 듯 시종일관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동작에 심사위원들은 넋이 나갑니다. Tomoco, ma cos'è? Ma cosa sei? Poi è anche un bellissimo corpo da vedere. 공연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관중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소치의 스키장은 여전히 북적입니다. 그런데 리프트에 오른 스키어들의 차림은 한여름입니다. 잠시 뒤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과 수영복 차림의 남성들이 스키를 타고 줄줄이 슬로프를 내려오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추위도 잊은 이들의 과감한 행동은 기네스 기록을 위한 행사. 이날 행사에는 약 1000여 명이 참가해 2013년 500명이 참가했던 이전 기록을 깰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의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주 차량국의 마이DMV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이 어제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각 지방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부통령 압둘 라시드 도스툼의 미 입국이 거절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 방문 계획 일정을 취소한 도스툼 부통령은 아프간의 국내 안보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미 입국 마지막에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도스툼 대통령이 전쟁 범죄 혐의 때문에 미 정부 내에서 위험인물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편번호 10005 인근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94만 8천 달러로 뉴욕시에서 개인 소득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은 월스트리트 등 파이낸셜 디스트릭으로 가구당 평균 세금 납부액도 2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다음은 어퍼이스트사이드 우편번호 1002 지역으로 연소득이 52만 달러, 트라이베카 10007 지역은 5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사우스 브롱스 10456 지역은 연소득이 2만 3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대낮 맨하튼 도로 한가운데서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11시 16분쯤 맨하탄 61가 1번가 인근에서 30대 흑인 남성이 45세 남성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퀸즈보로 브릿지 맨하탄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던 피해자는 용의자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차창 너머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다가 밤늦게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